피고인신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고지해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진행을 하는데 재판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50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신문 진행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피고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 변호인 증거 설명에서도 좀 많이 중첩된 내용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관련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입실했던 시간이 20시 27분경으로 20시 14분경이고 직무실에 들어간 시간이 20시 27분경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그때 직무실에는 윤석열, 김용현이 있었고 피고인 입실한 후에 이상민,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영 순으로 입실하였습니다. 이건 기억과 일치하시나요? 제가 그 시간대에 들어간 것은 예. 뒤에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왔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1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이분들이 있었던 시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셨지만 20시 27분부터 21시 10분경까지입니다. 당시에 어쨌든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지금 피고인이신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우선 제가 들어갔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의 어려움,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참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 뭐 제가 대통령과 둘이 이야기한 시간은 그 한 9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뭐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의 끝무렵에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계엄을 한다면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취지의 반대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제하고 대화는 그렇게 만료된 것 같고 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과의 대화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인데 했던 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벌써 그 계엄 이야기를 듣고 약간 멍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특검보님께서 물으시는 그 대답에 자세한 답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0-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대통령 또는 김용현이 한덕수, 이상민, 조태영, 조태로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다른 분들이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어떤 타임에 그걸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냥 0-3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 어떤 취지로 문서를 준다 이런 말도 없었나요?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당시 상황 전체가 CCTV를 봐도 제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기억 자체가 이게 한 뭉텅이가 쑥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0-4, 0-5는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한테도 문건을 줬죠, 윤석열. 저는 제 앞에 네. 놓여 있던 계엄 선포문을 예. 제가 챙겼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고요. 그 위에 지금 공소장에 쓰여 있는 그런 지시 문건이나 포고령 같은 문건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0-6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평소에 그날 밤 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0-7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보여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 오신 분들한테 소위 8시 멤버한테
그때 했던 말이 비상계엄 담화문의 내용과 비슷합니까? 제가 조사받을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인데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중에 담화문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취지입니다. 0-8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면 다음 조치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전혀 없습니다. 0-9입니다. 그럼 윤석열은 계엄사령부에서 각 부처에 협조 요청이 오면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기록을 보면서 누구도 그런 지시를 받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10입니다. 약간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지금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시잖아요. 그게 예. 집무실에서 일인지 지난번 영상조사 때는 그건 대적견실에서 대적견실에서 얘기입니까? 이야기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직무실에서는 직무실만 한정해서 여쭙겠습니다. 군대를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당연히 구성되는 거고 그럼 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이 통상적인 치안에 대한 경찰 외에 군이 동원된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외에 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저희들인데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추가 질문을 집무실 또는 대적견실 이렇게 하시죠. 아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이번 질문은 직무실에 한정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무실에서 대통령 직무실에서 윤석열 또는 김용현이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별도의 말씀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하면 저희들이 군이 동원된다 하는 걸 저는 인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질문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적견실에서 김용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직무실만 집무실에서 한정해서 한정해서 질문하신다고 하십니다. 대적견실은 어떻습니까? 대적견실에서도 저는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조태열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0-10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럼 직무실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신 건가요? 저는 집무실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직무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21시 10분경에? 예. 그때는 왜 나오셨습니까?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태열 장관이 오셔가지고 대통령께 좀 더 강한 어조로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나가 있어라 다 이래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0-11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은 대통령 직무실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날 저녁에 선관위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없었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0-12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 계엄사령부 또는 계엄사 합수부, 방척사령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대검찰청 포렌식 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분석을 지원해줘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0-13입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 계엄사령부 또는 계엄사 합수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 금지 업무를 지원해 주라고 요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시를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0-14입니다.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실에서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 및 구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용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